5월 4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진짜 경마를 예상을 하면은 정말 시간은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벌써 5월 달이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거의 뭐 4분의 2가 거의 다 지나갔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또 시작이 되고요. 말들이 이제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고 나오는 마필들, 현장에서 뭐 땀을 많이 흘리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도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424주의 마필들을 조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좀 비슷한 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신의 마필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신의 마필들 출마 등록이 좀 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 임기원 기수, 김성현 기수가 이 3명 기수가 기승전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단 문세영 기수하고 임기원 기수가 조교를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출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말들 중에 뭐 부산 광역시장배에 나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없고요. 임기원 기수는 일단 지난주에 이제 부천 복귀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죠. 발가락을 다치다 보니까 조교의 자체 그리고 또 운동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이나 이런 데가 약간 다쳤으면은 뭐 런닝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발가락이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팔 운동뿐이 못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별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일단 이번 주에 부산 가정시장배에 있으면서 6마리가 부산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뭐 조재로 기수를 빼놓고는 다 부진 기수들, 중급 이하의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고, 일단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팔은 헤리카신 기시, 신시원 기수, 이 2기수, 그 다음에 김용근 기수, 이 3명의 기수가 거의 뭐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마필의 능력 차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 역시 선행형 마필보다는 추입형의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좀 불안하고 외곽에서 무빙을 뜨는 마필들을 더 유리하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선행형 마필보다는 추입형의 마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난주에 선행형 마필들이 일요 경마에서는 한 마리도 못 들어왔습니다. 선행 같은 마필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100%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마찬가지로 판단되고요. 또 이번 주에 일단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건조주로의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살수 요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간신마 3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일 날 오경주에 출전하는 호명퀸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레이스에서 디아나, 이게 이제 감량 기수,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브라이트 위너, 이 2마필이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이 호명퀸을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1400m 거리이고, 지난번에 용암마랭고, 지난주에 용암마랭고가 우승을 했잖아요.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그 마필한테 반마신 분이 지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얼마만큼 대처를 잘 하느냐, 요게 중요한 마필인데, 요거 이제 김종준이가 이 마필을 갖고 계속 뭐 꾸준하게 조교를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승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다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별로 없어요. 근데 단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강했어요. 약간 구보대 모습을 보면은 이 다리가 약간 높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스포 조교할 때도 약간 다리가 높았어요. 근데 이번 최근 들어서 이 스포 조교로 우스포로 다리를 바꾸고 하면서 다리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 마필의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교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이가 역시 이번에도 조교를 직접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단축구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 자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말 자체는 14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해요. 좀 더 얼마만큼 김종준이가 강하게 붙으느냐, 요게 보고 약간 지금 높죠, 자세가. 지금 2바퀴쯤 돌리는 거거든요. 약간 다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지금 강구보가 아니에요. 강스포가 아니에요. 지금 쭉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니까 1400m를 대비하기 위해서 2바퀴를 지금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약간 다리가 높죠. 이게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 다리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 조교 때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지금 뛰는 모습 자체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좀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그렇게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능력화 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14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는데 다른 마필도 솔직히 따지면 디아나하고 외곽의 매니참 이 두 마필만 빼놓고는 다 뭉치는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이 호명킨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요. 두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일날 칠경추에 출전하는 태평무라는 마필입니다. 이 태평무라는 마필 자체는 국내에서 6등급 경주 때는 계속 뭐 꾸준하게 뭐 입상했다, 뭐 실패했다, 뭐 착승권에 이렇게 진입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4월 20일 경주 때 경주로 입장 불량, 엄청 꼬장기를 부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기수가 낙마하면서 박마가 되면서 출전 취소가 되었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 때, 3세 마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4세가 되면서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뭐 꼬장기도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말이면 이 꼬장기를 인정하겠는데 앞말이 이렇게 꼬장을 부린다는 거는 그만큼 말이 힘이 찼다는 거예요. 힘이 차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마필도 이 강한 조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단 지금 3주 만에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3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강한 조교는 없어요. 강한 조교를 하지 않고 2주 만에 좀 출전한, 2주 만 죄송합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걸음걸이가 많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도중 관리사가 좀 하는 건데 기수 출신이죠. 걸음걸이 쫙쫙쫙 늘려놨습니다. 굳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힘이 많이 차서 스포적을 한번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굳이 뭐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 자체에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워낙에 찼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이지만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보십시오. 힘이 꽉 차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생긴 것 자체는 앞말인데 거의 뭐 순말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마필이 그냥 국내에서 6등급 경주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임다민 기수가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냥 스타트에 나왔는데 그냥 잡고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 태평무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태평무의 바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와, 이거 너무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람이 불어? 무조건 가겠네? 라는 생각을 들었던 마필인데 스타트 때부터 아예 잡고서 늘어지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이게 추입으로 왔으면 외곽으로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안쪽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추입만은 안쪽으로 추입하는 거는 무조건 뭔가 이상한 부분입니다. 추입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외곽으로 추입을 해야 돼요. 안쪽으로 추입해서 입상 확률은 거의 뭐 20%도 안 됩니다. 근데 외곽으로 추입했을 때 입상 마필은 거의 80%가 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추입마가 안쪽으로 추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외곽으로 추입을 해야지만 입상을 합니다. 근데 이 태평무가 지난번에 안쪽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임다민 기수가 지난주에 조교중 부상으로 기수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탈지 않았지는 이거는 고민이 되겠지만 일단 기수를 좀 바꿨으면 바람입니다. 일단 태평무는 일단 조교 때 확실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마필입니다. 일요일에 3경주에 출전하는 매직 프린스라는 마필입니다. 일요일 3경주에 출전하는데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최근 6등급에 있는 마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등급의 마필들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거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거의 뭐 이제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 이제 2세 마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잖아요.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 완전히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이제 승마장을 가야 되는 마필, 이런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레이스 보면 캠프 데이비드, 멋진 최강, 그다음 PNS5 이런 세 마필이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앞선에 가서 버틸 수 있느냐? 지난주 일요일날 주 마찬가지로 앞선에 가는 다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관심한 3두는 거의 뭐 추임평의 마필들,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매직 프린스를 보는 겁니다. 이 마필은 이제 주행 검사만 4번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행 검사를 4번을 하고 최근 2번의 경주에 출전하면서 집중력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매직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1200m 이런 경주 출전하지 않고 최근 1300m, 1400m 중거리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때는 이제 3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마필이 컨디션 유지로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3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뭐 강한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컨디션만 맞추면 나오고 되고 이 마필은 매직 프린스 같은 경우 약간 체장이 길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체장이 기는 마필들은 장거리 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마필들은 무빙을 뛰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매직 프린스라는 이 체장이 기는 마필들은 스타트 자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체장 기는 마필들은 스타트가 그렇게 막 강한 센 마필이 없어요. 원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근데 이 매직 프린스는 이번에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뛰는 모습도 보면 계속적으로 무빙을 땄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캠 데이비드, 멋진 체가, PNSO 이런 마필들이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이냐?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2코너에서 무빙을 뜨고 그 다음 3코너 중반에서 승부를 미리 볼 수 있는 마필 매직 프린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빅투아르 기수하고 캐스복 쪽으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 그리고 1700m에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신마 3두는 선행형 마필이 아닌 추입형의 마필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능력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강신마 3두입니다. 토요일 5경주에 출전하는 홍영킨, 그 다음에 토요일에 7경주에 출전하는 태평무,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에 3경주에 출전하는 매직 프린스 이렇게 3두의 마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 3두의 마필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 한번 해드리겠고요. 지난주에 방송 때 제가 이제 좋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요 좀 부끄러워서 최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좋았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한테 충막감, 복병막 제대로 한번 선정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